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첫째 주 전문가들의 수다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가 3년 만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2100선을 넘냐 마냐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사건 일어나면서 세계 증시는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후덥지근하고 또 태풍까지 온다고 하는데 이런 날 외출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것보다는요.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 보시면서 여러 가지 시장의 흐름들 같이 보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전문가님들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는 저번 주에 빠지셨었는데 오랜만에 뵈도 여전히 유쾌하시네요. 김민수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른쪽에는 이름만큼이나 날카로운 시장 분석 보여주시고 계시고 요즘엔 좀 유머 감각도 좀 커지고 계신 것 같은데 매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머 좀 보여주세요. 유머. 근데 왜 오늘 어디 재지셨어요? 워낙 그 시장이 들쭉날쭉해서 네. 좀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네. 제 뒤통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군도를 보셨군요. 그렇죠. 예. 네. 군도 좋습니다. 예. 하정우의 활약. 네. 혹시 안 보셨죠? 영화 네, 군도. 저 군도는 안 봤습니다. 네,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인데요. 네, 솔직히 강동원은 여자들이 너무 좋아해서 별로고요. 저희는 하정우, 특히 이제 그 걸쭉한 전라도 욕지거리 나오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가끔 재밌게 보셨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는데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시장에서 코스피는 막 가고 코스닥은 막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정우 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욕이요 나올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네. 근데 저번 주에 왜 빠지셨어요? 아직도 이유를 아직 못 들은 것 같은데. 지난주에 조금 급한 그 비즈니스 관련된 이제 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관련돼서 조금 불가피하게.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전수다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또 빠지겠습니다. 그 서진그룹에서 봤다는 소리가 있던데 아닌가요? 네, 그쪽으로 스카웃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 회장님께서 떡히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옮기지 못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매누님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똑같죠. 방송하고 주식 종목 보고, 손실도 보고 수익도 보고 난리를 쳤는데 재밌었어요. 하여튼 한 주가 이번 주 워낙 좀 수익 크게 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들고 있는 이 코덱스 레버리지가 하늘로 날아갔기 때문에 수익을 한 짭짤하게 챙긴 주여서 회원님들 수익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제 수익도 중요하죠. 제 계좌도 늘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들고 있던 결실을 맺었어요. 그리고 간다고 생각했던 그게 맞아서 그래서 이제 혼자서 한번 이제는 군도를 한번 보러 가려고 하는데 영화관을 다 빌리세요? 다 빌려서 근데 군도를 만든 제작사가 미디어플렉스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군도가 지금 보니까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리고 해량이 이제 1등으로 올라갔는데 명량이죠. 해량 참 해량스러운 해량은 뭔가요? 웃기게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저희를 유머가 많이 역시 들어가는. 유머가 요즘에 일취월장하시네요. 지금 목이 막혀가지고 좀 해량이라는데 그래서 해량도 어쨌든 또 미디어플렉스더라고요. 미디어플렉스가 좀 올라가다가 좀 빠지고 있는데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한 게 미디어플렉스가 올라갈 때 회원이 물으셨는데 어때 좀 찍으세요? 그냥 이렇게 장난으로 그냥 그 회원님은 저랑 좀 장난을 많이 치세요. 근데 우리 찍으세요 했는데 빵빵빵 빠져가지고 근데 제 농담에 실제로 진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사실 명량이 좀 더 잘 돼서 그분이 좀 수익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나깨나 고객 수익만 생각한다는 소리예요. 그냥 깨세요. 근데 얼굴이 좀 빨가세요. 저요? 좀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요즘에 사실 오늘 제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햇빛을 너무 안 받아가지고 알레르기 아니라 비타민 A가 부족하대요. 비타민 A. 혹시 관절도 좀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좀 요즘에 지금 누구 아는 사람이 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너무 좀 움직였나 봐요. 좀 상태가 조금 멜랑콜리합니다. 이때 쓰는 표현이 맞나요? 네, 햇볕 쐬면 괜찮아지는 병인가요? 병은 맞나요? 병은 아니죠? 이 사람 빠른 치유를 빕니다. 저 매눈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수익만 잘 나면 되죠, 뭐. 그렇죠. 네네. 네, 그럼 오늘 주제 처음 문을 열 것은 코스피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가 굉장히 이렇게 상승폭이 컸잖아요. 박스권 돌파도 했고. 김민수 부장님 보시기에 2100선 돌파가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언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 같나요? 네. 우리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뭐 질문 자체가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좀 러프한가요? 그렇죠. 러프하는데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물어보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가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그럼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면 다음 주에도 바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흐름이 완전 완벽한가 봐요. 예전 지난주 제가 2주 전에도 와가지고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서 보는 시각이 많이 좀 이제 한쪽으로 고착화됐습니다. 2천만 넘어가게 되면 의뢰이 빠지는 거. 그리고 다시 한 1900이나 1900 무너지면 한번 사볼까라고 하는 어떤 고착화된 의식이 이제 외국인들이 심하게 깨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면서 시장을 확 변화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 대응을 못한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의 공매도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떨고 있는 거죠. 주식이 올라가는 상황을 별로 다가와하지 않는 거죠. 이때는 아마 외국인들이 이제 한번 뚫어놨기 때문에 네. 가만히만 있어도 이제 조금씩은 받치기만 하면서 톡톡만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기관들이 공매도한 게 무서우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연스럽게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지수는 또 공매도 청산이면 매수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기관들이 거기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울면서 주식을 사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가는 현상이 2100선은 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매니저님도 뭐 동의하세요? 저는 그 며칠 전에 할 때 조금 반대로 말을 했어요. 반대 말을 했는데, 예. 일단은 개인들의 어떤 그 지금 콜옵션 잡은 물량이 누적 물량으로 3일 동안 오늘은 조금 팔았죠. 근데 어저께까지 아마 467억을 샀을 겁니다. 오늘 한 70억 정도 팔았는데, 예. 물론 467 적어놨습니다. 네. 저는 하루하루 그 당일의 수급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매일 저장을 하기 때문에 예, 계속 1년치가 계속 다 있어요. 이때까지 다 있는데 467억 어쨌든 누적 금액 됐는데 보통 요 정도 보통 개인들이 요 정도 콜매수를 쳤다. 그러면 보통 한 번 정도는 거기가 꼭지를 한 번 정도 만들었다가요. 그러니까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예, 오늘 어제도 사실 흔들었죠. 어제 같은 경우도 알았어요. 뺀다. 쳐 했는데 치는 자리에서 안 치는 거예요. 뺄 자리에서 이것들 봐라 안 쳐? 했는데 예, 오늘도 또 안 치더라고요. 근데 슬며시 치긴 쳤죠. 예, 그런 모양새를 봤을 때 간다 만다 한다는 사실 저는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는 예, 상방적으로는 보는데 예, 지금 그 이때까지 경험적인 그 매매를 했던 것을 봐서는 예, 이 아무래도 한 번 정도 이 그 콜 물량을 한번 업고 가는 게 아니라 예, 업고 가는 이분도 같이 간다 그러죠. 예, 데리고 달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은 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 밑에 또 물량들도 있어요. 말씀대로 기관 쪽에서도 넉넉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도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완전히 공매도를 좀 이렇게 업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지 않나. 그만큼 손절이에요. 네. 예, 그 아직 이제 김혜건님은 이제 공매도나 어떤 그런 개념이 조금 개념적으로 이제 와닿지 않을 텐데 한마디로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기관들이. 근데 그렇게 이전에도 한 번쯤 손실을 팍 볼 때 기관이 한 번 업고 나서 이렇게 밑으로 빵 하고 쏜 적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빵 하고 쏠 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 좀 흔들지 않을까 밑으로 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2100선을 넘는 거는 예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예상하죠? 이게 부장님 확신을 하시고. 보통 이제 매니저님은 네. 시장을 봐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는데 너무 갑자기 한 주 만에 뵀더니 말이 많아지셨네요. 옛날에 결론을 딱 내리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쫙 하셔서 멋있었다 싶었는데 요즘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시나 봅니다. 멜랑콜리 해가지고 비타민 A가 부족해서. 그렇죠. 비타민 A를 좀 채워드리세요. 그 환한 미소로. 뭐야 이거 뭐야? 저도 싫어요.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할 말을 까먹었잖아요. 분위기가 썰렁해지겠는데요. 네. 갑자기 최슬기 앵커가 그리워지는 게 그렇군요. 예. 오시라고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장님께서는 2100선을 뭐 확실히 넘을 것이라고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뭐 어디까지 갈 것 같으세요? 어떤 뭐 뉴스를 보니까 2200선도 뭐 갈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제 그거는 지수한테 물어봐야죠. 네. 강지수라고 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러세요? 네, 이제 농담 알아들어요. 그러세요? 한 주만에 많은 게 변했군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장은 그러니까 어떤 뭐 바로 뭐 내일이 간다 뭐 이런 거보다도 뭐
눌릴 수도 있겠죠. 눌릴 수도 있는데 아마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딱 그 구도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선진국은 오를 만큼 올랐다. 그러면 너무 많이 갔는데 그러면 다음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금리가 인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시장에서 하이에나처럼 글로벌 네. 자금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디 먹을 데 없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타겟을 아마 신흥국 쪽에서 중국과 우리나라 쪽으로 좀 타겟이 모여지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빠지는 건 상관없고 얘들 한번 어떻게 좀 요리를 좀 잘해볼까 싶어서 이제 들어오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또 선진국 상승 대비해서 지금 2080, 90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선진국 상승률의 51%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중국 시장 요리하면서 같이 어떻게 좀 곁들여서 좀 맛있게 좀 요리를 해서 또 네, 이제 우리나라를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수익을 또 내는 구조로. 상승 구조가 계속 갈 것이다라는 거죠. 기존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이게 올라가는 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올라가서 만약에 신고가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다시 뭐 2230이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낸다. 그렇게 되면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슬슬 파생을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물 옵션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왜 그 남의 네. 그 나와바리에 그 발을 들어놓으시려고 하시죠? 원래 전문은 제가 파생입니다. 그러세요? 그 예. 파생은 또 이제 인쇄 울국과 함께 같이 결쳐진 상황이 많다 네. 보니까 네. 예. 파생 얘기하면 저도 울컥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래갖고 그러니까 상승시키는 게 맘 놓고 이제 와 우리 저희 시장이 대세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빼기 위한 상승이죠. 전 그런 네.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추가적인 상황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1년도 채 못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안에 그래도 잘 움직여서 일단 2230 정고점을 좀 넘기는 어떤 그런 흐름까지 그래도 맛봐야 그래도 좀 장이 아닐까. 예. 1년 안에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네네. 그런 생각이세요? 네. 매누님은 뭐 어떻게 네.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앵커가 좀 기여하는 그 곱등이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네? 한 번씩 이렇게 그 도약하게 점프하기 전에 이렇게 곱등이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며칠 전에 그런 거 곱등이 아니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 이제 끝나고 나서 네. 그 얘기를 왜 했죠? 그 곱등이랑 바퀴벌레 벌레가 얘기를. 나타났어요. 예. 벌레가 같이 있었는데 예.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그 얘기 하다가 이제 곱등이라는 벌레 얘기 이걸 방송에서 하다니 그게 벌레 얘기 했는데 제가 무슨 그 동물을 왜 벌레를 좋아합니까? 사육하는 거 아니세요? 아니요 벌레는 좀 싫어합니다. 예. 네 그러세요? 예. 맞아 얘기하시죠. 예, 더 곱등이를 시간이 빼고. 났었어요. 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아까의 복수입니다. 예, 어쨌든 사귀세요? 자, 설마요. 자, 그렇죠? 말씀하세요. 네. 슬기 불러. 자,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 곱등이가 튀기 전에 한번 움츠린 것처럼 그런 밀림이죠. 만약에 지금 여기서 흔들어서 잡아 뺀다면 말씀하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전에 작년 한 9월인가 7월부터 들어왔던 머니가 성격 자체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이제 한 머니 성격이 아니라 약간 포지티브한 자금, 중장기적으로 약간 이제 지수 자체에 투자하는 길게 들고 가는 그런 흐름이 들어왔는데 결국 이제 한번 틀기 시작하면은 네. 그런 것들은 보통 대세 상승을 일어나서 먹고 나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자금들의 목적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번 흔들 수는 있어도 올라가는 것 자체는 뭐 크게 이견은 없는데 네. 문제는 저번에 이 전 매물대에서 한번 튀기 전에도 김민수 부장님께서 그때는 다른 박경수 대표에게 튀느냐 많이 했을 때 전부 다 튄다고 했죠. 전부 다 튄다고 했지만 안 튀고 또 가라앉았어요. 박 대표님이 튀었습니다. 예, 막 무슨 1940선까지 바라보시더니 나가리 되셨어요. 네. 나가셨는데 나가리 농담이고요. 너무 그래서 농담 많이 하세요 오늘. 유머가. 갑자기 예. 뛰어나시다니까 이제. 요즘 방언이 터진 건지 제가 오늘은 방송에서 우리 한번 욕 방송 한번 할까요?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그렇게는 이제 농담이죠. 농담인데 네. 제가 욕을 하려는 거 아니고요. 할 것 같아요. 찍는다 이것도 욕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너무 무서워요 그런 얘기 들을 예. 때마다. 그때 근데 같이 다른 저번 주에 오셨던 분도 골로 간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건 그게 아니고요. goal. 목표를 향해서 간다. 그 골이거든요. 네. 느낌이 다르다 그러는데 네네. 뭐 저는 무슨 뭐 깡패인가요? 아니잖아요. 내내만 하지 마시고. 하는 얘기 마저 해주세요. 그래서 그 굴곡이 있지만 어쨌든 그 포지티브한 자금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올라갈 수 있는 건 좀 의견은 없으시다.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대부분의 의견이 이렇게 앞으로 상승 곡선은 크게 뭐
변함없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저 멀리 있는 남미 아르헨티나는 참 이번 주에 곤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디폴트 사건이 다시 사태가 터지면서 아르헨티나 이제 시장이나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김민수 부장님께서는 네. 이 아르헨티나 디폴트 사태가 우리나라 뭐 증시나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아르헨티나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네, 못 가보셨어요? 네, 아르헨티나에 그럼- 대해서 아는 건 이제 메시 선수. 네. 어, 네, 또 크게 아는 게 없어요. 잘생긴 남자만 또 메시요? 예. 메시 선수는 약간 귀여운 그렇죠. 이미지의- 메이누님은 어떠십니까? 메이누님이요? 저는 깜찍하죠. 예. 네. 아, 네, 네. 욕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욕 방송 나올 뻔했어요 지금. 네. 근데 아르헨티나 사태 뭐 가지고 또 이제 최근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멕시코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예, 왜 정렬에 가셨어요? 쫓겨갔어요. 농담이고요. 귀향 갔습니다. 여행? 아 그렇죠. 사실 그 세상의 많은 문물을 보고 즐기다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세상을 보는 창과 눈이 안 생기더라고요. 뭐 전문 용어는 이제 좌천이라 그러죠. 그렇죠. 한 대 가서 머리 식히고 오라고. 예. 농담이고요. 네. 너무 농담 잘하세요. 네. 예. 근데 이제 가 보면 이제 남미 특유의 기질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좀 보통 얘기하는 캐세라세라. 네, 그러니까 좀 될 대로 되고, 예, 뭐 좀 배째 이런 것들이 있죠 저희 식으로. 예,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식이죠. 지금 헤지펀드와 소송을 붙었는데. 그래서 지금 붙었는데 네. 돈을 갚아라. 이제 그런 쪽으로 났지 않습니까? 근데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그거 뭐 한 10년 전 일이고 그거 가지고 뭐 지금 그러냐? 에이,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러다 보니까 질질 끌다 보니까 지금 나라에 그만큼 줄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디폴트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이거는 어떤 뭐 국가의 신뢰도 문제겠긴 하겠지만은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없을 것 주먹을 불끈 쥐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규모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파장을 크게 흔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르헨티나는 남미는 가려면 상당히 멉니다. 비행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 때 보니까 네. 한 하루 정도는 걸려서 하던데요. 아 브라질은? 그래요? 저는 모릅니다. 비슷하게 걸리겠죠, 아르헨티나도. 저는 그때 한참 아메리카에 있던 상황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행을 갔던 상황이어가지고. 그 당시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때 한번 갔었을 때거든요. 네, 농담이고요. 너무 진지하게 말해가지고 제가 이걸 어디서 끊어야 되나? 네, 저도 어디서 끊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여행 얘기를?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네. 그러니까 너무 지리적으로 먼데 물론 이제 글로벌 상황도 그렇죠. 그렇지만 지정학적으로 좀 그렇죠. 그래서 거리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매누님도 뭐 같은 생각이세요? 네, 비슷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네. 이제 얼마 전에도 브라질 쪽 어디야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에 있는 은행들이 두 곳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서반 쪽도 같이 이제 문제가 나와서 연쇄적으로 빠그라지는 게 아니냐. 예, 그런 말. 연쇄적으로 이게 다 폭락하는 게 아니냐? 예, 연쇄적으로. 예, 오늘 제가 좀 멜랑꼴려가지고 예, 멜랑꼴려가지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아르헨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쪽 관련된 산업군이나 그런 정서적이나 문화적이나 경제적인 것들이 포르투갈, 스페인이랑 같이 연결된 그런 문화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 문화도 마찬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그걸 잡아뜨려가지고 이렇게 넘겨가지고 무슨 국가 부도 이런 사태가 설마 예전에 러시아처럼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기는 지금은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브라질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는 조금 별로였지만 상대적으로 저는 같은 문화권에 형성되고 있는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쉽게 이렇게 넘기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아르헨티나 가서 파생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 있죠. 아르헨티나 가서 제가 생각하기 있는 게 저는 생각한 게 두 가지예요. 진지하게 있으신가요? 정말 예전에 대학교 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네. 저희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스페인이나 브라질에 가서 경기장 축구 경기장 앞에서 팥빙수를 팔자. 거긴 팥빙수 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정말 진지했거든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팥을 안 먹는데요. 팥을? 예. 팥을 처음 봤겠죠. 예, 팥을 안 먹는데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팥을 빼고 빙수만 파다 이건 또 안 되잖아요. 이런 빙수. 죄송합니다. 네. 지금 김혜코 표정이 되게 빙수 이런 빙수. 네, 빙수. 네. 빙수 먹고 싶네요. 아 그렇죠. 올 여름에 많이 못 먹었는데.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또 하나는 뭔가요?
또 하나가 있었던가요? 두 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두 가지 생각하셨다. 원래 좀 이렇게 바로 생각 안 나면은 좀 짧아요. 예. 매는 앵커님, 매는님께서 맨 앵커님이요. 앵커 한번 하시죠.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큰 영향은 없다. 이 두 분 다 의견이 그렇게 되시는데 그러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없는데 뭐 미국에 영향이 있겠어요? 예. 그래요? 김민수 부장님 동의하시나요? 우리나라도 이러면 안 되죠. 일단 뭐 그래도 근접한 나라고다 보니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시장이 이제 오늘 그러니까 7월 마지막 날, 네. 7월 마지막 날 그렇게 폭락한 이유는 그냥 맞아,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세요? 했었는데. 빠르죠? 눈빛으로 통합니다 이제. 원래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화 혼자 보러 다니죠. 근데 이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빼려고 한번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보고 있으면은 특별히 뭐 악재도 없었습니다. 악재도 없었는데 그렇게 크게 거의 한 2%에서 1.5% 이상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는 일단 시장에서 큰 변화가 감지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처럼 변화요? 네.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제 안정된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주식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한 번씩 크게 하락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거죠. 이제 미국 더 이상 먹을 게 없구나.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먹을 게 없구나. 그러면 이제 적어서 빠져서 다음 변화가 온 자리에서 거기서 뭐 대글해서 끌어올려서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아무 메리트가 없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네. 단기 고점권역에서 주식을 살 사람도 없고 한번 밀어봤더니 밀리네 이렇게 다들 인식하는 그런 단계고 거의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금들이 또 과연 또 어디로 갈까요? 또 주식 미국에서 팔았다가 네. 어디로 가겠습니까? 돌아다니겠죠. 네, 어디 한국으로 올까요? 중국이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국인님. 네, 이런 생각이죠 지금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명쾌하죠? 네, 저희 명쾌합니다.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혼이 반쯤 나가시죠. 뭔 소리야 막 이러면서. 네. 다음번에는 결석 안 하실 것 같아요. 지키겠습니다. 예. 예, 아르헨티나 디폴트 사태는 워낙 뭐 우리나라에서 거리도 멀 뿐더러 시장 간의 어떤 연계성도 적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도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두 분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뭐 비록 미국의 어떤 증시가 좀 급락한 부분은 있지만 이게 아르헨티나 사태랑은 큰 연관이 없다. 이렇게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죠? 맞죠. 예. 네. 어쨌든 김민수 부장님 그 말씀 맞아요. 그 1.8%씩 뭐 이렇게 해서 빵빵빵빵 맞췄는데 빵빵빵 어떻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갔다고요? 음봉 이렇게 예, 요래. 예, 이렇게 음봉이 쭉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같이 이제 유로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30년물 국채, 미국채가 그때 막 상대적으로 같은 우리 아시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이 개수가 빵빵빵 그렇다고 그 안전자산이 치고 올라왔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예, 결국은 그냥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장은 그 말씀처럼 예, 지금 이 거래량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예. 뭐 한 번씩 이제 뭐 선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일 수도 있고 네. 예, 뭐 그런 정도죠.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입을 이렇게 아예 웃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물 마시고 웃으면서 인자한 기소를 보였을 뿐인데 네. 속으로는 빙수 어쩌면 같이 팥빙수 먹죠? 네, 좋죠. 예, 팥빙수 팥 네. 좋아하십니까? 네, 팥 좋아하죠. 그러면 망고. 달달하니까. 망고는 개인적으로 별로. 요즘 보니까 그 빙수집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었어요. 네, 망고 빙수 유행이잖아요. 네, 망고 빙수 거기다 토마토 빙수까지 들어가 있고. 그래요? 네. 무슨 맛일까요, 토마토 빙수가? 또 되게 시큼할 것 같은데. 그-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차마 엄두가 안 납니다. 네,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또 하나의 대세가 아닌가 싶고 뭐 인절미 빙수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뭐 종류별로 시켜서 같이 먹어보죠. 네. 그렇죠. 법인카드 좀.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그럼 이렇게. 망고하니까 생각이 예, 나는 게 말씀하세요. 이제 제가 그때 말했던 이제 우리 이제 대학교 때 네. 이제 알바로 이제 모텔에서 일을 할 때 이제 모텔에서 일을 할 때 청소하셨대요. 예, 청소 모텔에서 그건 이제 모르는 거예요. 확인해볼 저번 주에 없으니까. 방송에서 예, 말씀하셨어요. 이제 테마 모텔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아, 그 모텔에서 일을 할 때 거기에 음료수가 실론티랑 그때가 망고 주스가 처음 나왔을 때 요만한 거죠. 예. 예, 작은 거. 그 롯데 망고 하여튼 예.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더우니까 거기 있는
그 물은 마시기 싫고 그래가지고 그때 망고 주스라는 게 처음 국내에 나왔기 때문에 망고 주스를 엄청 마셨어요. 한 2달 동안 망고 주스만 마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후부터 상태가 그때부터 맛이 가가지고 예, 그때부터 멜랑콜리해서 예, 하여튼 망고를 못 먹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결론은 망고를 잘 못 드시는 걸로. 망고가 닮아가는 것 같아. 네, 자, 제가 정리를 해야겠죠. 네, 코스피는 이렇게, 이제 국내 코스피 증시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상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그런 의견을 보여주셨고요. 또 아르헨티나 이제 디폴트 사태는 이제 큰 영향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이제 코스닥 얘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코스피가 한 주 내내 이제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코스닥은 반대로 이제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 코스피와 코스닥이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나요? 왜 저한테 먼저 물어보십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어가지고 네. 코스닥이 이렇게 된다는 거 참. 그러니까 지금 보통 그렇죠. 이게 코스피 막 올라간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늘 한 주 동안 전화를 받은 거에 대부분은 시장이 막 와 올라간다 그래서 와 코스피가 뭐 3년 만에 뭐 돌파하고 막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김 부장 내 계정 어떻게 됐어? 그러면 딱 보게 되면은 아니 근데 왜 코스닥 종목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거꾸로 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야 이러면서 뭐 이런 이 충격과 공포 이런 게 같이 들어왔던 오늘 아이고, 네. 이번 주가 이제 거의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와야 되는 거는 첫째로는 네. 첫째로는 시장의 체력 저질 체력이죠. 네, 저질 체력이고 코스닥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다 한국 시장에 대한 저질 체력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관들이 두 번째는 이제 기관을 또 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 하정우가 나오는 그 군도를 좋아하게 됐냐면 이번 주 내내 하정우가 입에 달고 다니는 욕이 있습니다. 시장 보면서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이런 할 수는 없고. 네. 아주 그 평범한 욕인데 네. 그 걸쭉하게 얘기하는 게 참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기관들의 행태죠. 쉽게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차피 부장님은 뭐 수익보다 거기서 나온 돈 나가는 매매 회전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몰상식한 그런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고요. 예. 항상 그 여러분들의 자산과 여러분들의 수익을 생각하는 건강한 직원, 건강한 증권회사 울고 싶어요. 예, 빨리 군도 보러 가세요. 명량이라 쓰고 명량. 아, 명량.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관들이 코스피를 따라가서 사야 되겠는데 지금 공매도 친 거는 이제 막 물렸다. 그러면 일단 코스닥 중성주제 다 정리하고 여기서 나오는 현금 가지고 코스피를 사는 과정 쪽에서 이제 안고 넘어지는 건 개인들이죠. 네, 그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이 못 간 그런 참 너리한 경우가 나온 게 이번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네. 지금까지도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이 막 가면서 코스닥이 못 가는 건 사실이죠. 또 한쪽이 쏠리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가거나 아니면 뭐 약보합 정도였었지 무슨 반대로 이렇게 쫙 가는 건 이런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처음이에요? 네, 보는 시장 참여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한 과거 한 14년 동안 이렇게 나온 적은 진짜 이렇게 더럽게 나온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참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욕을 제가 해드리고 싶지만은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깨끗한 이미지 그리고 밝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저런 욕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네. 넘어가시죠.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메이누님께서는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이제 반대로 반비례하는 이걸 어떻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 없어요. 예, 이유는 없어요. 왜? 제가 그 김혜커랑 하는 그게 코너가 있잖아요. 뭘 해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네, 시장은 항상 정답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시장인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이유를 찾는다. 처음 예. 인사를 하고 했는데 예. 좀 다른 이제 이전 시대랑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처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렇죠. 결국 이제 수급이 어차피 안 따라주는 건데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예, 결국 돈 많은 쪽에서 팔아 제끼니까 돈 없는 개인들이 받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공급이 많으니까 밀리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는 수요가 많으니까 올라가는 거고, 예,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찍기 시작하던 물량들이 이제 기메컨 이제 약간 그 메커니즘을 좀 모를 텐데 매수 잔량과 매도 잔량이 주식에 이렇게 있을 때 예, 매도 잔량 쪽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다. 이럴 때가 보통 더 주식이 가격이 따다닥 차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종목이 이제 가격이 상승할 때는 빠바박 먹어치우면서 올라간다는 건데 결국 지금은 먹어치우는 세력은 코스피 쪽에 있고 예, 그걸 뱉어내는 쪽은
코스닥 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지. 사실 이격이 벌어진다 그래가지고 뭐 그거에서 의미는 저는 그렇게 찾진 않아요. 저는 매매법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뭐 자랑은 아닌데 자랑은 아닌데 저희 종목은 코스닥 종목 예, 잘 가고 버티고 있어요. 적어도 밀리진 않았어. 다 버티고 지금 있지. 코스닥 종목이요? 예, 네. 웬만큼 다 버티고 있지 빠진 종목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렇다고 대형주가 지금 제게 뭐 치고 있냐? 예, 그런 건 사실 아니에요. 예, 몇 종목 안 되지만 예, 치고 있는 건 치고 있는데 예, 그래도 결론은 제 생각에는 그냥 빠지면 빠지는 대로 손절치고 손절치고 예,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솔직히 앵커님 표정 보셨어요? 얘가 뭔 소리 하나 싶었는데. 아니요, 이해는 좀 했어요. 근데 손해를 거의 보지 않으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민수 부장님은 지금 좀 그렇게 고객님들 얘기 듣고 그쵸, 한숨이 같이 나오시는데 그렇죠. 예. 그 고객님의 아픔을 같이 이해하고 동조하려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저는 나쁜 사람이네요. 이런 나쁜 사람. 근데 저희 회원님 같은 경우 오셨는데 네. 지금 무슨 종목이 있어요? 무슨 헬스케어 종목이 있는데 10,000원에 물려 있는데 막 밑으로 깨고 오늘 막 저점 깨고 난리가 났어요. 미치겠다고 이거 손절 쳐야 된다고 했는데 무슨 자기가 기관 투자자인 줄 알아요. 예, 물량을 더 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예. 종목도 뭐 한 15종목이 되는데 예, 전형적인 무슨 기관 투자자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거 보면 미치겠어요. 예, 지금 미치겠고. 답답해서요? 예. 파셔야 된다. 그리고 뭐 약간 뭐 무슨 일 때문에 안 오시는 회원들이 있으면은 문자로 다 보내가지고 지금 뭐 얼마에 파세요 다 보내는데 그렇게 해도 안 파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팔고서 그 다음에 또 빠졌다. 이러면 마치 사실 방송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자기 책임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분이 제가 사라고 한 종목이 아니라 그냥 먼저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렇게 돼 있으면은 미안하죠, 당연히. 예, 괜히 미안하고 네. 이거 큰일 났는데 막 이런 생각이 그 사람이면 다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사람이셨어요? 예. 새인 줄 알았는데 새. 예, 내 사람이라고. 예. 예. 그래서 예, 뭐 중요한 거는 사실 그냥 자를 수 있을 때 자를 수 있는 과감함이 예,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 코스닥을 만약 한다면 필요하겠다. 가 결론입니다. 혹시 코스닥 다음 주나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네, 더 망가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김민수 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더 맞고요. 네, 일단 그 급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뭐 이격 조절이나 그런 건 필요하겠죠. 근데 적어도 이번에 만들었던 저점 때는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또 들어오는데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시각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보통 보게 되면 1차로 코스닥이 맨 먼저 안 좋아졌을 때 흐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관련된 IT 부품주들이 급락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과정이죠. 근데 이번에 만들었을 때 흐름들 보게 되면 일단 하락할 종목들이 하락합니다. 보통 보게 되면 실적 안 나온 서울반도체 그리고 그 밖에 좀 또 실적 관련돼서 문제 있는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나왔던 변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와 관련돼서 그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건 인정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코스닥은 지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종목이 문제죠. 근데 그 과정 쪽에서 만약에 동반적으로 하락한 종목, 실적은 괜찮은데, 그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하고 하락한 종목들. 이런 거는 반대로 기회죠. 그러니까 종목, 지수 전체를 보시지 마시고, 아마 이번에 하락했다가 다시 약간 반등하고, 오늘 반등이 좀 컸었죠. 그러다가 다시 밀렸다가 나오는 모습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나는 그래도 좋은 실적 좋고 괜찮은 종목이다. 안 빠집니다. 그때부터는. 안 빠지고 버티죠. 그렇다가 거기서 움직이게 되면 하반기는 또 코스닥의 주도주가 될 종목들. 얘기 드렸죠? 그겁니다. 네. 빨리 가입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코스닥은 아무래도 뭐 시장이 약간 체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시점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좀 하락세가 좀 더 짙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났습니다. 네. 지난주가 제가 결석했었고 그 지난주에 종목 막 사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직 못 샀어요. 그러세요? 걸렸네요. 이런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텐데. 그래요? 네, 조금 아쉽네요.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운명이죠. 예. 네. 그래도 한 주를 사도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남아요? 한 주를 사도 수익률은 높아도 그 금액은 별로 크지 않지 않나요? 혹시 그 저녁 한 끼의 식사를 얼마를 쓰십니까, 보통? 요즘 뭐 6, 7천 원? 6, 7천 원이요? 네. 그건 나왔을 텐데요. 그래요? 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저는 네. 담배값이 얼마 나왔냐 이렇게 비율을 드실 줄 알고. 요즘 비싼 거 피세요, 요즘에. 네, 골든 담배 안 리프라고. 핍니다. 두 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음모론을. 저 복숭이도 안 좋아하고요. 담배도 안 핍니다. 와인 2병 주량은 정도. 어떻게 되세요? 네? 주량은. 주량은 소주 세 병. 반병에서 한 병 사이. 대병.
아니요. 호불호. 이분들하고 제가 너무 친해졌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갈까 합니다. 다음 주제가 선물입니다. 선물이 요즘에 이 방향 자체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이 매눈 전문가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선물이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요즘 수익 어떻게 잘 나셨나요? 예, 작살이었죠. 예.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았죠. 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네. 별로 안 축하하는 목소리. 아니, 별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장세가 그렇게 되냈을 때 그만큼 먹어주지 못하면 선물 전문가는 욕을 먹어요. 예, 그런데 그만큼 따라잡아서 먹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현일 좋아하는 거고 지금 한두 개 그러니까 월화수 뭐 어제는 좀 손절 좀 쳤는데 오늘도 좀 재미가 있었는데 뭐 한두 개 가지고 해석해서 한 350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한 주 통털어서 그냥 그 정도면 뭐 나쁘진 않았죠. 예, 그 정도 뭐 주식은 또 별개로 잘 가고 있으니까 그냥 중요한 거는 시장 흐름 자체를 읽을 수 있을 때 선물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해요. 예,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네. 내가 지금 130만 원 벌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210만 원이 찍혀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회원분이. 이번 주에요? 예, 이번 주에 선물을 처음 하신 분이 아니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그 찍어두고 어디 나갔다 왔는데 지수가 돌려줘가지고 210만 원이 그런데 이거 나가시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아유 미안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저한테 미안하실 건 없죠. 그 돈 이런 건 제가 아닌데 괜찮습니다 하는데 선물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350을 벌 수도 있지만 하루에도 350을 까먹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웬만한 그때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리가 예, 이렇게 밑바닥에서 치듯이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선물은 예, 선물이나 옵션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파생의 꽃이 옵션이지만 웬만하면 사실 잘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 김민수 부장님은 선물 어떻게 하시나요? 선물 좀 주십시오. 무슨 선물이에요? 생일이 언제세요? 생일이요? 이제 다가옵니다. 10월 달에 다가오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전 9월인데. 네, 전 오늘이에요. 네, 오늘이세요? 그렇군요. 오늘이 생일이세요? 예. 진짜요? 와, 네. 생일빵 하죠, 저기. 네, 빨리 방송이 끝나기를. 예. 그래서 선물은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선물 얘기나 파생 상품 얘기는 뭐 가끔 그냥 회사에서는 잘 알려져 있어요. 저 친구가 옵션 매매에 잘하고 옵션 매매 때문에 한번 크게 힘들었다가 또 크게 성공한 뭐 이런 케이스가 거의 뭐 회사에서 잘 알려있기 때문에 뭐 가끔 이제 저 먼 지방에서도 뭐 가끔 전화 오면 회사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혹시 파생 쪽에 좀 가이드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단가를 얘기하죠. 하지 마십시오. 그런 편이죠.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똑같습니다. 오리가 이거죠? 이거 맞죠? 수면 밑에서. 예. 근데 왜 오리를 선택했을까요? 다른 것도 많으실 텐데. 매가 물 밑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뭔가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세요? 제가 원래 좀 깜찍하죠. 예. 끔찍합니다. 그래서 뭐 하던 얘기 뭐였죠?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묻지 마세요. 상관한지 모르겠어요. 깜찍하죠? 뭐야 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매누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유머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네, 요즘 그 선물이 굉장히 이제 빨리 상승한 경향이 있는데 이러다 갑자기 훅 떨어지고 그럴 경우도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시장의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인데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모르니까. 왜 그러냐면 선물이란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 기초 자산인 코스피 200에서 파생돼서 나온 파생 상품이에요. 결국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올랐잖아요. 그 코스피 지수와 거의 한 차트 모양이 99%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질문은 결국 코스피 아까 첫 번째 질문 200이 올 거냐 내릴 거냐 이렇게 대한 질문이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만약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지수 선물을 붙잡고 외국인들이 장난질 치거나 옵션을 장난질 치는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사실 앞에 질문 그 첫 번째 질문 쪽으로 그거에 대한 답으로 잡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좀 흔들 수 있지만 예, 장기적으로 위로 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랑 뭐 선물 같이 뭐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 굳이 뭐 크게 하락할 것이다라는 고민은 당분간 안 해도 될 것 같다.
네, 흔들기 정도 나오지만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변수는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고 예. 네,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뭐 김민수 부장님 딱히 뭐 선물에 대해서 할 말 더 있으신가요? 딱히 없습니다. 네, 딱히 없으세요? 뭐 선물은 이제 항상 날카로운 시각으로 메이는 전문가가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계좌 좀 까보실 뭐 이제 그런 거 물론 잘 하시니까 예, 그쪽에 대한 흐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선물 같은 경우도 시장에 순응해야죠. 예, 순응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건 있습니다. 일단 선물을 이제 스타일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매매, 그러니까 파생 매매 같은 경우도 손절매가 그러니까 20번을 매매한다 쳤을 때 손절매가 19번을 하시는 분이 있고 한 번이 수익 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반대의 분은 수익을 19번 내는데 손절을 한 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A와 B가 있을 때 어느 분이 수익을 더 많이 크게 내실 거, 아니, 어느 분이 더 수익률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B? B면은 19번 수익 내고 한 번 손절하시는 분?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파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파생은 손절매를 19번 하시고 한 번 수익을 크게 대차게 내시는 분이 오히려 수익이 크게 납니다. 네. 나 굉장히 심한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포지션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흐름을 맞춰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정리하고 내가 보는 거 하나만 보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거기서만 한 번 크게 나온다 그러면 이 수익이 여기서 뭐 짧게 0.1, 뭐 0.15 이거 정리했던 거를 여기서 한 번에 다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357포인트 정도 보셨나 본데요. 네. 네. 이거 갖고 되시겠어요? 농담이고요. 예, 안 되겠어요. 예. 제 계좌를 여기 김과장한테 사실 보내놨어요. 아, 예, 예. 제가 수익률 찍은 걸 김과장한테 보내놨는데 네. 언제 한번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거기 있으잖아요. 자료화면. 예. 그 7% 버는 거 어려워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쉬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예. 아, 어렵죠. 어렵고 예. 진짜 엄청난 인내와 엄청난 고뇌 그리고 거기서 탄생하는 매 눈의 시각으로 네. 딱 봐야 이게 생기는 거지. 네. 7포인트 아무나 못 내는 겁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마무리를. 다음 주에 한번 준비해서 예. 네,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답니까? 이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수급 주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소 수급 상황 요즘 어떤지 매누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수급사항이요? 네. 별로 뭐 그렇게 특징적인 건 없어요. 특징적인 거는 지금 일단은 저거 이제 농담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목소리가 차분해지는데 예, 지금 하세요, 괜찮아요. 요 며칠간 그 프로그램 비차익 매매로 한 6천억, 5천억 가까이 현물을 쓸어 담는 모습 나왔어요. 이 전과 다르게 강한 어떤 상방의 모습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그거랑 같이 개인의 콜매수 금액 많았다. 요 정도가 좀 특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방이 두 명 다 주포 한 명과 개인과 지금 같이 상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개인이 지금 손잡고 같이 갈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예, 한 번쯤 그러기 때문에 한 번쯤 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이 지금 수급의 특징이에요. 김민수 부장님에게는 뭐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러면 아니, 뭐 괜찮아요? 어떤 네. 질문이나 다 예, 괜찮습니다. 예, 아주 예, 하십시오. 예. 네. 외국인 기관 수급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망이요. 갑자기 다른 얘기가지고. 네. 아까 비슷한 얘기를 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같이 해주세요. 예, 그 코스피 수급 쪽에서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예, 조금 이제 뭐 외국인 기관 뭐 이런 쪽을 떠나서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지금 이제 먼저는 연기금 같고요. 연기금의 매매 동향을 이제 하반기는 좀 잘 봐야 된다. 왜냐면 상반기에 거의 매매한 게 없었습니다. 연기금이 거의 팔짱 끼고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연기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상반기에 살 물량을 안 샀습니다. 근데 계속 저희가 국민연금 내시죠? 네. 네. 얼마나 내시는지 여쭤 안 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소중한 돈, 이게 다 이제 연금이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굴려야 수익이 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상반기에 팔짱 낀 만큼 하반기에 금액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집행을 해야 될 금액들이 아직 대기하고 있는데 그게 집중이 된다. 그러면 또 하나의 시장의 중요한 또 수급 주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 최근에 또 아는 또 쪽에 같이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 자산 운용을 하는 친구인데 예, 그 운용하는 친구가 앞으로는 보험 쪽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험 쪽이라고 한다면 보험 쪽이라면 어딜까요? 보험이요? 네, 보험. 저 보험을 잘 몰라요. 아, 보험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네. 제가 좋은 보험 하나 추천을 이러면 안 되죠? 네. 일단 건강 보험 하나 있어요. 건강한 보험은 건강해야죠.
뭐야? 일단 보험사 측에서도 네. 이제 보험료를 받죠. 보험료를 이제 저희가 개인들이 다 내게 되면은 그걸 다 모아다가 이걸 운용을 하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만일의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 그러면 돈을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운용을 뭐 이 부분은 채권, 이 부분은 뭐 부동산, 뭐 리츠 투자, 뭐 아니면 이 정도는 주식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런데 지금 주식 쪽에서 운용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이 주식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또 금리 인하도 추가도 된다고 그러면서 채권 쪽으로 담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또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 주식 쪽으로 적어도 배당을 한 2% 정도까지만 주는 주식이 있으면은 그 시세 차익과 함께 공격적으로 좀 편입을 시켜야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들이 네.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보험 쪽에서 이제 주식 매수 여력들도 좀 생기고 그러게 되면 네. 아마 이것도 정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또 수급 주체를 봐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역시 오늘도 처음에는 농담 많이 하시더니 약간 아카데믹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이것도 농담이에요. 어디까지가 농담인지 아닙니다. 보기 어렵네요. 네. 제가 매누님을 향한 열정?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위험한데요. 위험하죠. 네, 그 매누님한테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수 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가요? 방금 그 질문 아닌가요? 네. 지금 여기서 안 네. 나왔으니까 혹시 거기 저 매누님한테서 혹시나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네. 네. 되게 다른 시선을 여쭤보는 거예요. 인상 쓰고 계신데요. 예. 사실 지금 현물을 쓸어 담고 있는 게 프로그램 비차익 매매로 쓸어 담고 있는 주체가 외국인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현물을 어쨌든 쓸어 담는 모습은 지금까지는 조금 계속해서 하방,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저점이 어딘지 저점인지 몰랐었는데 하방대의 경직성을 계속 가져오는 애들이 외국인이었다면 지금 시세가 불타오르고 있는데 불타기를 한다는 거죠.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타기요? 네, 물타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물타기라는 거는 시세가 종목이 빠질 때 잡아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거고 불타기를 하는 거는 시세가 올라가는데 네. 더 사서 더 끌어올리는 이제 보통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는 이유가 일정 목표 수익률을 채우려고 한다면 제가 팔아 제껴버리면서 하면은 좀 어렵죠? 예. 횡보할 때는 그 뭡니까 이게? 행보할 때는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거죠. 예. 아무것도 타는 게 없어요. 그냥 그거는 뭐 보드 타는 거 같은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조금 하여튼 그런 이유가 있어요. 메커니즘 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렵고 나중에 한번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타기를 붙이는 순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계속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코스닥은 더 망가뜨릴 거예요. 왜? 집중을 일단 코스닥 피해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적주 좋은 거 찾는 게 중요한데 보니까 몇 주 없어요. 그렇게 국내 지금 남은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 차트가 아른다면서 수급이 좋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네. 지금 어쨌든 현물에선 더 들어올 거다라는 게 예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주제어를 통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어요. 뭐 코스피부터 시작해서 뭐 코스닥이라든지 뭐 선물 그리고 마지막 수급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이렇게 화기애애하기 시작했다가 끝은 오늘 조금 산만하긴 했습니다. 항상 네. 그러지 않았었나요? 네, 오늘 유독 산만한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네. 배가 산만해서.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도 계속 상향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장 예의주시하시면서 이 흐름 같이 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8월 1일 이다 보니까 오늘 녹화 날이 8월 1일인데요. 오늘 굉장히 덥습니다. 앞으로 이제 태풍까지 오면서 굉장히 후텁지근한 날씨 계속된다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